SK하이닉스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 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목요일날 돼가지고 옵션 만기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일 영상에서도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드리고 더 중요하게 CPI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내마녀의 날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3월, 6월, 9월, 12월입니다. 지금 8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 빼고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매물 나오는 게 상대적으로 좀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결론적으로 상승장이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전일 영상 보시면 제가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CP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어쨌든 멘트까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렇게 동결이 나오면서 좀 이제 반등의 기조로 갈 수 있는 모양새를 만들어 줬고요. 지금 수요일 날은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저녁에는 PPI라고 이렇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왜? CPI가 잘 나왔기 때문에 뭔가 진짜 반전이 있지 않는 이상 PPI는 적당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MSCI 같은 경우에도 확인을 다 해봤는데 LG 이노텍 편입 관련된 내용 말고는 크게 신경 쓸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국제 이슈를 봤을 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전쟁 관련된 거, 어떻게 또 트럼프가 타코 짓을 할지. 여러분들 타코가 뭔지는 아시죠?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이잖아요. 말 돌린다,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 이란과 관련돼서 여전히 이런 식으로 후속협상 재개 관련돼서 진전이 없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뉴스만 믿는 게 아니라 저는 원유 가격이 어쨌든 전일 저녁에 미국의 원유 재고도 나왔거든요. 근데 재고가 많다고 나와가지고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반전이 나온다라는 거는 또다시 전쟁 관련된 이슈가 좀 불타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또 하나의 근거는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저항선에 지금 부딪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물대를 돌파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12년차 트레이더답게 지금부터 저도 분석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가 지금 저항선을 돌파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돌파하라고 댓글도 응원으로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라 제가 박스권으로 예상했잖아요. 그 박스권의 상단 부분이 될 수 있을 유력한 가격 밴드를 제가 이제 그어 놓은 건데, 그렇다라는 거는 SK하이닉스가 지금 이 이동평균선 20선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 가격 밴드를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 20선이잖아요. 20선을 먼저 돌파한 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시면 20선을 지금 한 번에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들이, 이게 솔직히 20선이 요거 120선을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건 데드크로스입니다. 근데 제가 골든크로스든 데드크로스든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냥 개무시하고 올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돌파를 못했었던 이 남색깔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함과 동시에 20선까지 오기는 했지만 지금 뭔가 힘이 딸려요. 그죠? 그런데 대신에 여기서 또 돌파를 성공을 한다 그러면 아예 애초에 그냥 좀 세게 올라가 줘야지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시나리오에 생각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저항선이잖아요. 위에 매물대가 있는 저항선이 있다라는 거는, 앞에서 SK하이닉스가 이런 식으로 끌어올라왔을 때 이 앞에 매물대 산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왔던 거랑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부터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랑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메이징한 뉴스가 붙어진다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뉴스가 지금 이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혜원이 형 진짜 이럴 거야 하면서, 이거는 뭐 얘기했던 거를 뉴스로 낸 것 뿐인데 어쨌든 300조, 이것도 지금 뻥튀기 된 거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200조 정도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증권사들이나 아니면 애널리스트들의 레포트를 보면 지금 100조, 최대 100조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주주 환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은야 당연히 이제 우아하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차트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호재가 붙으면은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는 맞는데, 지금 현재 자리가 어떤 자리? 저항선을 지금 뚫지 못하고 있는 자리. 그럼 뉴스가 나오면서 돌파를 성공한다 그러면 그 다음 매물대까지 돌파를 성공을 해야 그 다음에 종목이 눌리더라도 이 이동평균선들이 지지선으로 바뀔 수가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호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놓은 상태에서 SK 하이닉스가 과연 어떤 식으로 뚫어줄 것인가, 그 형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를 끌고 올렸던 이 주체가 좀 확인이 됐는데요. 기관에서 확인이 됐는데, 여러분들 그 전 세계 랭킹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JP모건 서울 말고 JP모건 체이스가 세계 1등이고 뭐 골드만삭스나 뭐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이번 주에 삼성전자를 대놓고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제가 전일 영상에서 이렇게 보여드렸었습니다. 뉴스 하나를 보여드렸었는데, 그 뉴스가 뭐였냐, 이런 식으로 UBS에서 엔비디아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내년에 HBM 소비량이 늘릴 가능성이 있다 라고 했는데, 전날에는 UBS가 SK 하이닉스를 매수했다라는 건 안 보였지만, 지금 종목별 투자자를 봤을 때 그냥 이거 거래원으로 볼게요. 간단하게 거래원으로 보면은 이게 대놓고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거든요. 이거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매수를 했는데 HBM이 사실 SK하이닉스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매수를 안 하는 것처럼 보였고, 지금 여기에는 대놓고 매수하는 게 안 나오고 JP모건 서울은 매수하는 걸로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요거를 증권별로 해가지고 이번 주 8월 달 했었대. 8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보시면은 UBS 증권이 SK 하이닉스까지도 매수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십니다. JP모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매수를 했죠. 78만 주면은 꽤 많이 매수한 물량이 맞죠.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추측을 했었습니다. 아, 이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공매도 물량이 많이 쌓여 있다고 했었으니까, 이 공매도 물량을 숏 커버링 하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없는 주식을 빌려다가 떨어졌을 때 싸게 매수를 실제로 해가지고 그걸 갚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공매도를 친 다음에 밑에서 숏커버링, 즉 상환을 한다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한다 그러면 굳이 지금 여기서 숏커버링이나 아니면은 상환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도 지금 이 대차 거래를 봤을 때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계속 대량의 상환 물량들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8월 3, 4, 5, 6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미 상환이 나왔었고, 이 상환의 주체가 누군지 확인은 안 되는데, 만약에 상환을 한다 그랬을 때에도 이게 실제 주식을 매입을 하면서 갚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증권사나 거래원 쪽에서 물량이 잡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한 번 매수를 하고 또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숏커버링이든 아니면 상환을 하는 거든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는 글쎄요, 좀 더 보내려고 하는 건가? 라는 지금 긍정적인 신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전쟁 관련돼 가지고는 언제 또 배신을 때릴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율도 나쁘지 않아. 그러면 외인들이 굳이 우리나라를 떠날 필요는 없어. 근데 UBS 증권이라고 해도 이제 세계 랭킹 7위 정도가 되거든요. 스위스 회사고, 이렇게 7위 정도 되는 애가 저 정도 물량을 가져간다. 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대충 한 1조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미친 듯이 매수한 거예요, 이틀 만에. 근데 그 정도가 되는 사이에 SK 하이닉스도 20만 주면 그것도 거의 뭐 3천억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진짜로 얘네는 이렇게 HBM 소비량이 늘 가능성이 있다라고 거기에 베팅을 해서 매수를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얘네들이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 날 다 팔아 제낄지, 아니면은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있는 애프터 마켓에서 털어버릴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 좀 더 가야 될 구간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라고 좀 의심스러운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나스닥 선물 차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위에서 버티다 보니까 이거 매물대에서 버티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이동평균선들도 슬슬 이제 꺾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슈팅이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말씀드렸던 하이퍼스케일러들 뭐 아니면 미국의 기업들 본다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돌파로 지금 기조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동평균선 돌파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샌디스크 정도까지만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20선 돌파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일시적인 반등 랠리가 이 앞에서만큼은 절대 못 나옵니다. 절대 못 나오지만 어느 정도 제한선을 둔다고 하더라도 상방에 조금 나올 수 있는가라는 긍정적인 그런 방향성, 그런 거를 지금 제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아무리 봐도 수급이 너무 대놓고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저항선을 정확하게 지금 맞고 떨어지긴 했지만, 삼전닉스 둘 중에 하나라도 지금 돌파를 성공했고, 그 다음에 HBM 삼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이크론까지 했다라는 거는 일단 지금부터는 확률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HBM에 대한 내용이라거나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이라거나 이런 건 제가 각 영상에서 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이게 보시다시피 제 SK하이닉스 영상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조회수 기본 다 1000, 2000, 4000, 5000인데 그죠? 그만큼 일단은 지금은 진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타점 신호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매도 타점을 봐야 되는 구간. 지금도 솔직히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운 구간이에요. 제 입장에서도 지금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예민하게 보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지금 마음 졸이면서 계셨던 분들 탈출하고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이거 절대 못 가요. 솔직히 절대 못 가는 건 맞는데 와, 좀 불안하긴 합니다. 한 1%의 가능성으로 이렇게 올렸던 미친놈들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미친놈들이 와줄래나? 이런 기대감도 저도 1%는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불가능한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니까 99%는 힘들다라고 말씀드리는 대신에 이 위에 어딘가까지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타점 신호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문자로 수급입니다. 단어 하나만 적어서 위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보내시면 되시고요. 문자 하나만 띡 보내면 되냐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채널을 키우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돈을 요구하지도 멤버십 강요를 하지도 않고 뭐 설문조사 뭐 작성하라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문자 하나만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1년 넘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세력이란 존재, 세력주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500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가진 애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세력이 핸들링 한다 만다를 떠나는 건데 무슨 세력주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력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존재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애들인데 어쨌든 주식에 가장 기본적인 정의로 봤을 때 내가 100주를 사고 싶을 때 누군가가 100주를 매도에 걸어놓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누군가가 사고 누군가가 매도하고 누군가가 팔고 누군가가 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주식의 룰입니다. 근데 주가가 끌어올라 가려면은 어쨌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매수해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목적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이 세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게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개인 창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때 어떤 특정 가격대를 지켜준다, 즉 지지선을 만들어준다라는 거는 세력이 아직도 있다. 아직도 얘는 세력주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에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봉으로 한번 더 볼게요. 이게 주봉상 봤을 때에도 이 앞에 여기까지 올린다. 여기가 가격이 얼마냐면은 지금 175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일봉상 봤을 때 175만 원이면은 여기입니다. 제가 지금 선을 그어놨던 데가 173, 4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어놨던 선이랑 주봉상 지금 만약에 간다 그랬을 때 닿아야 되는 가격대랑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열어두고 있는 거고 이제 금요일이 돼가지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휴장이죠. 그래서 휴장이기 때문에 또 주말 동안에 어떤 일들이 또 있을지 참 사람 힘들게 만드는 그런 긴장스러운 그런 주말인데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판단을 하기에 이거 무조건 간다 못 간다 그걸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진짜 뉴스 혹은 수급 그리고 거래량 혹은 뭐 여러 가지 뭐가 됐든 간에 판단할 수 있는 거대한 힌트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가 맞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뭐가 잘 나오면 올라갈 거다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지금 나올 게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돌파를 하면은 상승 추세가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돌파를 못 하면 이제 여기서 이동평균선하고 캔들하고 같이 합쳐지면서 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연결해 둔 거는 맞지만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지금 일단 흘러가는 물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뭔가 이제 답을 원하셔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과 동시에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세상에 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답도 없는데, 그죠? 내가 몇 살까지 살 거고 몇 살에 뭔가를 이루고 이런 거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주식도 인생이랑 똑같아요. 그만큼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라고 보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HBM4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분명히 찌라시나 카더라 통신 이런 것들은 팩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지금도 현재도 똑같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것도 다 거기에요. 주주 하나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이것도 다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경영진에서 발표하기 전까지.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